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금 이제 바뀌었죠. 예. 최근 사무실이 좀 그 구조가 좀 변해서 저도 방도 좀 바꿔보고 촬영 장소도 좀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호랑이 잘 보이시죠? 올해 호랑이 해라서 호랑이 그림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책 읽어주는 변호사.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의 굴레라는 책입니다. 미국 사람인 테가트 머피 교수가 쓴 책인데 650페이지가 되는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천 세월문화재단의 지용택 이사장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꼭 읽어봐라 라고 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책을 완독을 하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애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깝고도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또 사랑할 것도 많은 이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본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왜 저렇게 강대했다가 또 망했다가 또 경제적으로 대국이 됐을까, 그리고 우리랑 왜 이렇게 맨날 갈등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피지기라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지, 가치관, 권력의 습성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굴레라는 책은 일본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 미국인의 제3자적인 시각에서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이란 그 지위와 이 지금 우리 이 분단된 이 남한의 이 지위와 또 별반 또 다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본의 문화나 한국의 문화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형성되어 온 그런 가치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 있지만 같은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그 다음에 쌀 농사 문화권이라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많은 점에서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책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국제정치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시스템,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는 금융에 관한 책도 썼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나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속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일본인을 그렇게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2차 대전 때 미국의 그 베네딕트 여사가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일본인들의 심리. 왜 쟤네들은 전쟁을 할까? 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까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베네딕트 역사는 일본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일본을 국화와 칼이라는 주제로 아주 명확하게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뭐 꼭 일본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자, 일본인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심인 혼내,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다테마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친절해 보이지만 뭐 속까지 친절한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은 그냥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그 속성이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잘 칭찬도 하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유동적 가치관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저도 엇박자가 나면 얼굴에, 저는 화나면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그다음에 좋으면 얼굴에 또 드러나요. 이게 자연스러운 성정 같은데 일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인 다 친절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나라가 무서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많은 여자들, 남자들을 데려가서 죽게 만들고
성적 학대를 했던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뭐 그거는 한나 아렌트 여사가 그 나치가 그 똑똑한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나치 정권을 받아들이고 그런 나쁜 짓, 유대인을 학살하는 걸 했을까라고 분석했던 유대인의 심리를 그 독일인의 심리를 분석했던 그런 거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게 앞과 뒤가 다른 게 이게 정치에도 연결이 드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천황, 일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사무라이들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의 영소인 그 쇼군, 그 원래는 그 동북에 있는 그 오랑캐들을 물리치는 정의 대장군이죠. 그리고 쇼군이 중심이 된,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자는 쇼군, 천황은 얼굴마담, 바지사장, 이러한 체제를 100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겉으로는 천황한테 존경한다고 하지만 권력은 이제 쇼군한테 있는 그런 체제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체제가 되게 많아요. 예. 자, 2011년도에 아마 3월 11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후쿠시마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온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준 게 그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가 폭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폭발을 했을 때 그 일본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질서 정연함은 대단했는데 이 정부가 이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들을 감추고 국민을 기망했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그때 정권이 일부 바뀌긴 했지만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더 원자력을 더 만들자, 발전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잘못하는 거, 그 자기 지도자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하고 우리처럼 막 데모를 하고 뭐 이렇게 정권을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본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 것 자체도 바로 일본의 그러한 이중적인 그런 권력과 신분과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는 그 신분 체제가 고정돼 있어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무라이면 내 아들도 사무라이고, 내가 장사꾼이면 내 아들도 장사꾼이고, 내가 농사꾼이면 내 아들도 농사꾼이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았죠. 예. 또 살고 그게 그 일본 사람들에게는 내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1872년인가요? 6년인가요? 그때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결국은 변방에 있던 조슈아 사스마번의 사람들이 천황을 얻고 개혁을 했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동아시아를 점령하고 또 미국을 치는 태평양 전쟁도 일으켜 됐는데 바로 그 사람들, 조슈번 사람들, 사스마번 사람들이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천황을 앞에 끼고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고 지금은 누구를 권력을 끼고 있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제 미국인 것이죠. 자, 미국이 지금 일본은 미국의 피보호국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저자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대국이지만 국방이나 외교는 맘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관료들, 또 재계 엘리트들은 모두 미국 친화적인 사람들이죠. 미국이 어떻게 일본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천황을 모시고 있어요. 지금 천황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시대였지만 그때는 신으로 봐서 모든 명분을 천황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다시 자기네들의 정말 실제적인 그 주인은 이제 미국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맞고 틀리고는 독자들의 판단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의 국방을 책임져 주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외교 문제도 우리가 맘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어떻게 보면 국방과 외교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분단이라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일본과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그럼 미국을 계속 믿을 수가 있느냐? 미국은 항상 선한 사람들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서 봤지만 미국은 항상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동아시아를 떠날 수도 있어요. 만약 미국이 동아시아를 떠났을 때에 동아시아의 재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던 미국이 떠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중국을 주인으로 모실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얘기고요. 미국이 영원히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항상 우리나라한테만 잘해주고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미국도 떠나거나 미국의 마음이 변하고 동아시아의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정치인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책을 읽은 후에 저의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껍지만 일본의 굴레 한번 보시면서 일본도 보고 그다음 반면교사로 한국의 입장도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책 읽어주는 명품 변호사의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